이제 첫 단원이 생물의 특성 단원이고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긴 바이러스 쪽이 세균하고 바이러스 차이점만 물어보는 데 있죠. 그리고 화성 탐사 있죠. 이쪽이 조금 어려울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생물의 특성 과정 중에서도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하고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 중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은 그 식물의 그 체계를 배울 수 있어요. 동물의 체계. 체계가 뭐냐면 제일 먼저 세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이 뜨고 그 다음에 개체가 뜹니다. 이곳에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들리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식물의 조직 체계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가 들어가요. 아래.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해서 이게 생물의 순서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얘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세포의 구성으로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의 구분도 좀 알고 계세요. 알겠죠? 단세포는 세포 한 개로 구성된 생물이죠. 다세포는 우리 같은 형태. 알았지? 그게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야. 이런 개념만 알아둬요. 이 이상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있어요. 물질 대사는 얘 독단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 뭐냐? 저분자, 고분자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 저분자가 고분자 되고 고분자가 저분자 되고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걸 합성의 형태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고 이때는 따라와야 될 게 바로 에너지 대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대사가 따라오면 뒤로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얘가 반드시 얘 따라와요. 에너지 대사가 수반된다. 따라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해죠. 분해. 이화작용이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일어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촉매제에 해당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 알겠어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온다. 특히 함정으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볼게요. 일단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면 얘를 포도당으로 잡읍시다. 포도당. 자, 이거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관 중에. 이런 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 속에서 일어나죠. 그죠? 이런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고분자가 저분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로 되는 것. 이건 어디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자, 그럼 우리가 호흡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간 친구들은 자, 호흡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얘가 포도당을 이렇게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이런 반응식을 거칩니다. 여러분 여기 개수는 왜 써있는지 알지 이거? 이거는 화원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 탄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서 CO2 앞에 C가 6개 있어야 되니까 6이 붙는 거고요. 여기 H 12개가 있죠. 그래서 이 H2 앞에 6이 붙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산소 자체가 지금 몇 개예요? 총 생성물에 18개지.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12개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식이 붙는 거야. 알겠지?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화야 동화야? 당연히 이화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것.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 열 에너지를 모두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죠. 어떡합니까? ATP가 인산기 하나를 받아서 ATP로 되는데 이 열의 일부가 사용됩니다. 이건 동화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건 주로 하는 그런 자기 물질 대사고요. 모두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화도 대표적으로 하면서 동화도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았지? 그럼 센스적으로 물어볼게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곳이잖아. 동화작용하는 곳. 그러면 엽록체 내에서 이화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죠? 주로 하는 그 물질 대사가 그렇다는 얘기지. 나머지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엽록체 같은 경우 동화작용 빼놓고 이화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또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화가 주 얘의 어떤 활동이에요. 그러나 동화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동화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ATP 합성,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포도당의 분해, 호흡도 일어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다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효소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효소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생체 정촉매. 알겠지? 그래서 봐요. 참고 여러분. 효소는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면 바로 바이러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유명하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바이러스는 이게 없어요. 효소가. 알겠죠? 그건 참고적으로 효소에 대한 얘기는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효소는 일단 첫 번째 얘는 여러분들한테 스라고 합시다. 요즘엔 스라고 하죠. 이스라고 신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 거의 다 효소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효소가 누구예요? 뭐 아밀레이스 있죠? 라이페이스 있죠? 펩티데이스 있죠?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이렇게 이스로 끝나는 애들 알겠어요? 이런 애들이 소화효소죠. 대표적인 제가 말하는 게 다 소화효소입니다. 펩신, 트립신 이런 애들 이해 갔죠? 두 번째 이런 효소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코기 보세요. 높은 온도로 가면 비환원성 물질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뭐 효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요 변형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냉동인간은 있는데 뭐 찜통인간은 없잖아요. 그죠? 냉동 쪽으로 얼렸다가 다시 재생 가능한데 그것도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가능하지 못해요. 근데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고열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적정 온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정 온도가 존재하는데 몇 도일까요? 여러분들 정상 체온이 얼마예요? 이게 적정 온도예요. 30몇 점 5도씩. 이거보다 높아져 버리면 효소장애 현격하게 떨어지고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소화 불량에 걸리고 설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적정 pH가 따로 있어요. 이 적정 pH가 있다는 얘기는 소화 효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위에서 소화하는 소화작용을 돕는 효소가 다르고 장이 다르죠. 위, 장, 그리고 이제에서 분비되는 이런 효소들은 적정 pH가 존재해서 위 같은 경우는 2.5, 장 같은 경우는 pH 한 8, 그 다음에 입은 pH 7.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존재하는 곳, 펩신이 존재하는 곳, 라이페이스나 일반적인 펩티데이스 같은 장 효소들이 작용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이 효소의 특징입니다. 이런 효소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 써 있죠. 생체 정촉매라는 겁니다. 생체라는 건 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좀 낮추는 거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효소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효소는 누군 갖고 있지 않다? 외워요. 바이러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 바이러스는 이 효소를 갖고 있는 생물에 들어가서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그때 효소에 대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고요. 자, 물질 대사는 꼭 암기해 두시고요. 알겠어요?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알겠죠? 생체 반응. 그 다음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여러분 이 파트는 어디서 배워요? 바로 신경계 쪽에서 배우죠. 그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반응.
그게 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위험한 것들. 예를 들어 혈당량. 여러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저혈당 증세라고 하죠. 사람 막 쓰러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온이요. 급격히 떨어지고 급격히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몸을 약간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호르몬계라는 게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호르몬계까지는 안 갔지. 물론 이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경계 전 흥분과 이동 이쪽까지 시험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는 이렇게 중간고사가. 근데 거기 신경계 쪽은 굉장히 빠른 지속 시간은 짧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신경계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면서 지속이라 해서 어느 정도냐면 25분 정도 돼요. 25분. 이 순간적이라는 건 1초도 안 되는 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반응. 그런 것들은 신경계가 하고 몸이 급격히 변하면 안 되는 서서히 변했다가 서서히 변화를 감소시켜주는 게 호르몬계가 하는 일이다. 이게 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얘 있죠, 얘. 뭐 고양이 눈이 변한다든가 알죠? 눈이 외부의 빛이 밝아지면 눈이 둥근이 작아지 축소되잖아요. 그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미모사 잎이라는 거, 미모사. 여러분 손 대면 이렇게 싹 오므러드는 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미모사라고 하거든. 걔들 같은 경우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플라나리아. 여기에 보면 빛을 주면 어두운 쪽으로, 이게 이제 불광성이라는 말을 쓰거든. 어두운 쪽으로 피해가는 밑에 그림이 이게 플라나리아 움직임이에요. 어두운 쪽으로 얘가 도망가는 그런 현상. 이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상성 유지. 자,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한 거 가만히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이건 개체가 생물로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개체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 4번까지예요. 물론 여러분 4번은 호르몬계가 하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 그죠? 그리고 3번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신경계가 하는 것이고요. 3번하고 4번을 모두 그냥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책에는 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성은 한꺼번에 확 바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혈당량,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삼투압, 우리 몸에 삼투압 있죠. 뭐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먹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배웠지만 체온 조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항상성에 해당됩니다. 자, 5번째, 발생과 생장에 대한 얘기를 좀 보충 설명해놔요. 발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 수정란에 밑줄을 쳐봐요. 수정란은 불완전한 개체라고 합니다. 자,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발생 과정이라는데 이게 불완전 개체예요. 알겠죠? 불완전 개체가 어린 개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정란은요, 우리 몸의 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제일 커요. 수정란 자체가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 근데 걔는 세포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 세포 하나가 정상적인 세포 크기로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이런 게 바로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발생 과정.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이 세포 크기가 워낙 커서 정상적인 세포 크기로 가는 것을 발생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2세포기, 뭐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쓰잖아요. 나중에 포배기 형태로 착상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생식에서 배우는 거거든. 생명과학 안에서는 안 나와요. 요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 어린 개체라는 게 태아거든요. 이 과정이 뭐라고? 발생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럼 생장은 뭘까요? 생장은 그냥 거기다 써볼래요? 밑에 동그라미 번 생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포의 수로 늘려간다. 뭐 정확한 개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니까 생장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것이 생장입니다. 발생하고 생장을 구분을 한다는 문제가 수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렵게 안 나오거든. 근데 내신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이고 이런 게 생장이다
알았지? 지금까지 말한 것이 개체 하나, 생물의 개체 하나를 유지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이에요. 알았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뭐뭐 있었어요? 자, 기후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거 중소기업인 거야. 그것들이 뭉쳐갖고 너희들 같은 대기업이 된 거죠. 아셨어요? 각자 다 자기가 먹고 살고 행동을 다 합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동화와 이화를 한다. 그때 무슨 대사가 따라온다? 에너지 대사가 따라와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라는 게 중요한 특징. 그 다음 물질 대사를 할 때 꼭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효소가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그 다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순간적이고 굉장히 지속시간 짧은 그런 반응은 신경계가 하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 좀 길고 오래 좀 잔상을 남겨서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호르몬계가 하고, 그래서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알았지? 누구 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이 뭐였죠? 자, 일단 수정이 되어서 완전한 개체로 가는 발생 과정하고, 그 다음에 어린 개체가 어른이 되는 생장 과정을 거친다. 이게 개체 유지적 측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은 뭐가 있느냐? 생식과 유전이 있죠. 일단 생식은 어떤 게 생식이냐? 그러면 생식에는 이 분열을 한다라고 나오면 돼요. 봐요. 여러분, 생장은 무슨 분열을 하죠?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체세포 분열. 그치? 체세포 분열입니다. 근데 생식은 뭐예요? 생식은 감수 분열이죠.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감수 분열이에요. 감수. 알겠어? 얘는 감수 분열입니다. 무엇이 무슨 학생 왜 자? 어디 아파? 응? 뭐 쌍꺼풀이 6개가 되버렸네. 가끔 여학생들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줘도 될 정도로 애들이 갑자기 6개로 변하고 막 자다깨요. 오늘은 그죠? 속 태도가 좋네, 그죠? 늦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 앞에 멘붕이 와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차츰 자기 감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 할 거는 많고, 니네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를 1500문제를 풀려가지고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 혼자만으로는 못 풀겠지? 니네도 분명히 집에서 풀어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매 시간마다 소단은 2개씩 나갈 거로 작정했는데 지금 첫날부터 삐끗했네. 과학의 탐구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봐봐. 정리하는 파트는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가 된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보강 설명 조그맣게 적어놓고 달달달 외워야 돼. 여기는 다 외워야 된다. 자, 생식은 감수 분열을 한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다? EN이 N으로. 이걸 뭐라고 하지? 정자, 난자라고 하는 거야. 인간으로 따지면. 알았니? 요게 생식 자체가 종족 유지를 위해 필요해. 알겠어? 요때 어떤 게 일어나냐? 종의 다양성도 여기서 나오고. 왜? 너희들 보면 자손이 똑같은 애가 안 나오잖아. 일란성 상태가 빼고는. 같은 자매라도 언니가 다르고 동생이 다르고 얼굴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능력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바로 이 종족 유지적 측면, 생식. 그 다음에 유전. 엄마,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야. 알았어?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그 엄마의 어떤 성격, 아빠의 성격은 잘 모르겠다. 성격 닮는다고 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고, 외모, 그리고 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를 닮겠죠. 그치? 그런 것들이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린과 기린 사이에 기린이나 코뿔소 나오면 웃기잖아. 그지? 그게 뭐냐? 유전의 특성이야. 계속 종족을 번식하고 번창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생식과 유전이다. 거기서 생식 한번 봐봐. 생식에는 유성생식이 있고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무성생식을 왜 넣어놨냐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아까 생장은 무슨 분열이라고 했어 내가? 생장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장은 요건 체세포 분열이거든. 근데 생식은 뭐였어? 감수 분열이다. 맞지? 근데 거기에 무성생식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잖아.
아메바, 유글레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야. 알았니? 단세포들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라고. 걔들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없어. 감수 분열이라는 게. 알겠니? 그러니까 아메바가 체세포 분열을 한다. 생장. 이랬더니 큰일 난다고. 왜? 걔들은 단세포니까. 알았어? 요거 조심하라고. 내신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탁 내면 그냥 무대뽀로 외웠던 친구들이 많이 틀리니까. 다시. 생장은 체세포 분열이라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다세포 동물들에 해당되는 거야. 다세포 생물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단세포는 체세포가 뭐야? 곧 생식이야, 걔들은. 이해 가죠? 걔가 번식이라고 그 자체가. 꼭 기억해놔. 그 다음에 유성생식, 그거에 뭐 다세포 생물들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겠지. 이런 애들이 감수 분열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적응과 진화 잠깐 봐봐. 적응이란 말을 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 형태, 습성 등이 변화시키면서 적응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사마교우, 북구교우 이런 걸 보면 돼. 그러니까 종은 똑같은데 모양치가 좀 다른 것들, 이런 게 적응이야. 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같은 경우. 알겠어요?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는 새의 부리, 열매를 따먹는 새의 부리, 이런 식의 과정. 그럼 진화는 뭔가 봐봐. 유전자 자체가 변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고래의 앞지느러미가 원래는 뭐였다? 다리였다, 뭐 이런 거. 새의 날개가 원래는 앞다리였다, 이런 것들. 그렇다면 조금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적응은 짧은 세월 동안에,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정도로 알아두면 편해. 알겠죠? 짧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응과 진화를 거듭할 수 있지. 왜 이래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알겠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아남는 개체들이 계속 종족 번식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치? 이런 게 적응과 진화를 거치는 거다. 그래서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 나머지 6, 7번이 된다. 알겠죠? 오케이? 다시 니들이 헷갈리는 건 뭔지 알아? 발생, 생식, 이거 많이 헷갈려요. 발생은 체세포 분열이야. 불완전한 체세포 분열이라 하거든. 누가 봐도 봐봐, 발생은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거 불완전한 체세포 분열이야. 알겠지? 나중에 체세포 분열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얘들은 EN이 EN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다. 알겠어요? 정상 세포 크기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 알겠지? 생식은 EN이 N으로 가는 과정이야. 생식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알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식을 같이 책에서 많이 놔. 그래서 애들이 같은 건 줄 알거든. 발생은 개체 유지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생식은 종족 유지적 측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야. 알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아래 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바이러스는 그 모양, 그 다음에 그들의 번식 과정, 이런 것까지도 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꼭 기억해놔. 자, 바이러스는 가장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면 자,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물적 특징이라고 하죠. 생물학까지 하면 좀 그렇다. 생물적, 그 다음에 무생물적 특징이 있거든.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생물적 특징은 핵산이 있다는 거야. 핵산이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핵산은 DNA, RNA를 말하지. 그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야.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 같아? 여러분들 DNA하고 RNA 배웠잖아. 그지? 누가 복잡하니? 얘가 이중가닥이고 얘가 단일가닥인 건 알아? 그지? 누가 안정할까? 유전자가 안정하게 있는 게 이중가닥이야. 알았니? 주가닥 1, 주가닥 2 양쪽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얘들 좀 안정적이거든. 안정적이라는 건 유전자 변이 또한 안정하다는 얘기야. 특성이.
여러분들 보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누구냐면 미생물이다. 알았니? 왜? 걔들은 금방 변하면 되거든. 근데 다세포들은 수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거 적응하려면. 예를 들어 고래의 앞다리가 진화하는 거 봐봐.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거겠어? 그치? 다시 말해서 좀 단순한 애들이 금방금방 진화한다고 변형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야. 어떻다는 얘기야? 이 바이러스 쪽에 선생님도 살펴봤거든? 3개월이면 변이를 끝내 애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항체 주사 나왔고 뭐 백신 나왔고 막 이런 말 하죠? 모르긴 몰라도 작년에 2월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출몰했다면 그 개월 3개월로 나눠도 지금까지 한 5-6번 변이를 거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이를 거쳤다는 말이 뭐냐면 애초에 나왔던 애들도 지금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진화한 애들도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봐도 적어도 백신 역할을 하려면 그중 바이러스 중에 2-3개 정도만 얘가 막을 수 있다면 그거 예방주사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다면 몸에 따라서 그 예방주사나 백신이 뭐냐면 걔들 바이러스를 죽은 거 또는 힘이 빠진 애들을 넣어주는 거야, 몸에. 그래서 걔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몸에서 비림프라는 애들이 걔들 몽타주를 딱 입수하는 거야. 걔들로 싸워가갖고. 알겠어? 그래서 걔를 인식을 하게 되면 진짜 쌩쌩한 놈이 들어왔을 때 소수일 때 그냥 바로 잡아버린다고. 바이러스가 소수일 때. 왜?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잖아. 한꺼번에 확. 그러면 이제 우리 항체들하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돼버리면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눕는 거야. 얘가 이길 때까지. 근데 소수일 때 들어와서 잡아버리면 우리 몸이 무난히 걔들을 방어할 수 있거든. 알아보게만 소개시켜 주는 게 백신인데, 백신의 역할이 오히려 항원처럼 활동할 수 있어. 몸이 약하면. 걔들이 들어갔는데 걔들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약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정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얘의 기원을 따라가면 옛날에 사스 기억나냐? 사스? 걔들이 얘 조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화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생물적 특징이야. 뭐냐?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핵산이 있다는 건 뭐를 갖고 있다? 유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 알겠어? 다시 말하자. 핵산이 있다는 건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유전이 가능하다. 이해가요? 아까 무슨 쪽 측면이었지? 유전? 유전 어디쪽 측면이었어? 개체야, 종족이야? 종족적 측면이잖아. 세대의 세대를 계속 자기의 어떤 형기를 남겨놓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생물적 특징이야. 핵산이 있고 유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다시요. 핵산이 있다는 건 뭐다? 유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적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요, 적응할 수 있다는 거고 진화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말이 있죠. 종속적 물질 대사를 한다는 말이 뭐냐? 뭔가를, 종속이라는 건요, 스스로 뭘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적에 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독립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독립적 영양생물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먹이를 먹어야 되는 애들이 종속적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종속적 물질 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양분을 누구한테 섭취한다고? 숙주. 숙주가 누구냐? 니들이 숙주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먹는 애들. 그러니까 걔들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엄밀히 말하면 번식하려고 먹는 거야. 근데 뭔가를 아까 얘기했지. 어떤 음식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분해야 자기의 영양분을 쓸 수 있잖아. 그걸 분해하는데 뭐가 필요했냐, 얘들아? 이화하고 동화하는데 뭐가 필요했지? 효소가 필요했잖아. 그치? 그 효소가 없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취하는 거야. 숙주에 들어와서 영양분하고 효소하고. 알겠지? 그래서 결국 뭐를 해? 증식을 하는 거야. 증식. 알겠지?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물적 특성은 핵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유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어디 안에서만 일어난다? 숙주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걸 명심해. 내신에 진짜 잘 나와. 숙주 안에서만 얘들이 뭐를 할 수 있다고?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숙주 바깥에서는 어떻게 존재할까?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알았어?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결정체, 무생물이라고. 알겠죠? 그럼 무생물적 특성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효소가 없다 이거죠. 효소가 없으면 뭘 못한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게 숙주 밖에서예요. 이해갑니까? 숙주 밖에서는 효소가 없고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얘들은 단백질 결정체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 얘는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기생을 해야 돼요? 활물 기생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 이 아이들이 증식을 할 수 있고 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야. 자기 효소가 아닌 숙주 안의 효소를 이용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효소의 영양분을 뺏어먹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별표 쳐놓고 외워놓으세요. 그럼 이렇게는 반드시 알아야겠다. 생물적 특징 뭐? 핵산 있다. 이걸 반드시 외워두시고, 무생물적 특징 효소가 없다. 이걸로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지? 있다 없다로 확실히 알아둬. 알았니? 넘겨. 자, 바이러스 증식 그 표 봐봐. 요거 학교 선생님이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냈을 때 니들이 많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여기다 써놓은 거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다. 자, 바이러스에 뭐라고 돼 있어? 증식이라고 돼 있지. 그잖아. 걔들이 생장한다고 안 써 있잖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증식이란 말을 쓴다. 자, 동그라미 1번 그림 봐봐. 숙주 표면에 얘가 부착을 한다고 그래. 바이러스 그림도 잘 봐. 뭐 로켓같이 생겼잖아. 그치? 바깥은 단백질 결정체로 되어 있고 안에 핵산이 들어있어. 야, 니네 바이러스 단백질이 꼭 있다는 거 알아도 바이러스에도 단백질은 있다. 껍데기가 단백질 결정체야. 알겠지? 얘가 딱 부착을 한다. 발 모양이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무엇을 집어넣나 봐요? DNA 방출. 알겠어요? 다시 바이러스의 DNA 방출과 숙주 DNA를 분해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숙주 DNA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뭐만 들어온다고요? 핵산만 들어온다고 안에. 이게 DNA 바이러스면 DNA가 들어오는 거고, RNA 바이러스면 RNA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RNA 바이러스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구같이 생겼어요. 구. 너네 코로나 바이러스 본 적 있죠? 그림으로 이렇게 나온 거. 그렇게 생겼어요. RNA 바이러스는. 했던 숙주에 부착돼서 자신의 DNA, RNA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바이러스 유전체, 다시 말해서 핵산, 이게 DNA가 될 수도 RNA가 될 수 있는데 얘들과 단백질을 거기서 합성해요. 왜 그럴까요? RNA, DNA를 보호해야 되는 껍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껍질 만드는 과정, 캡슐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DNA, RNA가 막 증식을 한 다음에요. 걔들 단백질 결정체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걔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니 지금? 숙주 안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걔들은 효소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숙주 효소 이용해서. 알겠죠? 그 과정이 생물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게 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핵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얘들이 왜 숙주 안에서만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할 수 있다? 뭐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얘가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얘는 비생물인 거예요. 물론 안에 있어도 생물이란 말을 쓸 수는 없어. 자기 효소로 독자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동그라미 4번 봐봐. 자가 조립이다. 만들어진 핵산하고 단백질이 조립되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숙주를 부서뜨리고 나가버려. 알았어? 니네 뭐 에얼리언 같은 영화 보면 뭐 몸 안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일종의 몸을 이용해서 안에서 발생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방출된다. 얘들아 명심해라. 증식이라고 한다. 얘들은. 알았어요? 바이러스를 뭐 한다고? 증식시킨다라고 얘기해. 알겠지? 생장한다 이런 말 안 써요. 생장은 생물의 특성이잖아요. 증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숙주 안에서만. 이해 갔죠? 자, 밑에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는 표를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가 닫혀있는 게 뭔가 봐봐요. 바이러스, 세균, 사람 동그라미 닫혀있죠. 맨 위에 뭐이다? 핵산이요. 그게 생물적 특성이라고요. 자, 그런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만 X죠. 그렇다면 세균은 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균은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런 세균들도 세포학적으로는 분류가 됩니다만 뭐 원핵이야. 기본적으로 핵막이 없는 애들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산은 존재해요. 핵산이 막 둥그란 원형 고리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게 원핵세포가 모여서 진핵세포가 되잖아요. 그 진핵세포들이 뭉쳐갖고 우리 다핵세포가 되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의 출발이 어디냐? 세균에서 출발이다. 생물의 출발. 이 세균은 뭐라고? 원핵세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역시 세균과 사람은 동그라미가 갇혀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핵이 있다라는 말 써있죠. 왜 세균에 핵이 있다는 말에 X가 써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야. 잘 들어 얘들아. 원핵세포는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이에요. 끝에 이렇게 촉수가 달려 있고요.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 벽이 있고요. 얘들은 이 안에 보세요. 지금 내가 그리는 게 누구냐면 이게 DNA야.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누가 존재하느냐 이런 애들이 리보솜이라는 좀 막대. 니들 몸에 있는 리보솜하고 좀 달라요. 니네 몸은 대단이체, 소단이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들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 모양. 기능은 똑같은데 이게 원핵세포입니다. 근데 얘를 보고 우리는 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진핵세포 같은 다세포들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핵이라고 불러요. 핵. 이걸 핵이라고. 얘는 핵이 없다고 하고요. 근데 봐요. 여기든 핵산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DNA죠. 이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염색사라고 하고 이것들이 뭉쳐지면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핵막이요.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다고 하고요. 얘들처럼 이 DNA를 감싸주는 핵막이 없으면 핵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세균 핵이 있다 X에 핵막이 없다라고 써놓으세요. 세균 X에 핵막이 없다. 그러니까 핵막이 없다는 표현을 핵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핵이 없으니까 핵산도 없겠지. 이러면 큰일 나. 알겠죠? 핵산하고 핵하고 다른 말이야. 다음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거기에서 세균은 왜 X일까요? 단세포니까요. 걔는 세포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아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걔들은 그게 생식이야. 그지? 세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의 차이점이 있고 어디에서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있나?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갖추지 못한 게 많죠. 그 대표적인 게 효소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라니. 자, 바이러스의 최초 발견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B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 이 실험이 뭔가 한번 봐봐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가지고 TMV 이 바이러스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세균 요과기를 기본적으로 통과시켜 봤다는 거야. 통과시킨 액체를 담배에 발라봤더니 또 담배병이 나오더래. 이건 뭐를 의미하냐? 세균 요과기라는 건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장치인데 그것보다도 작다는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얘기를 세균보다 작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요 정도? 봐라, 이거는 굉장히 고급 문제다. 그냥 돌아만 돌아. 우리가 이제 엄마 모체가 있고요. 아이 태아가 있다면 얘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이 태반의 역할은 모체 쪽에서 태아 쪽으로 뭐를 집어넣어줘요?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뭘 내보내? CO2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 다음 이쪽으로 뭘 집어넣어줘? 아미노산, 포도당, 양분을 넣어주겠죠. 아미노산, 포도당 등을 넣어준다고. 양분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뭐를 내보내냐? 요소 같은 걸 내보내냐? 노폐물을 내보내주죠. 알았어요? 자, 그때 여기를 세균은 통과를 못합니다. 이 태반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B형 간염 이런 거 걸려도 아이는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바이러스로 넘어가요.
바이러스는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문제냐, 사회 이슈화 되는 게 요즘에는 조금 이슈가 들어져. 코로나 때문에. 예. 에이즈. 에이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HIV. 바이러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건 외부 항원체를 반응할 때 항체들이 생성하는 게 우리 인간 생명체의 특징인데 항체가 바이러스를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결핍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얘가 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바이러스 중에 덩치가 크거든. 덩치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세균보다 작아. 그래서 태반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바이러스는 크기가 참 작아요. 이 뜻이 이거야. 이 실험. 됐어? 세균보다 작다. 됐지? 다음 화성탐사 봐봐. 실험. 화성탐사 실험에 보면 실험이 4개가 있어. 그지? 4개가 있는데 제일 위쪽부터 봐봐. 거기에 보면 자 일단 우리가 동화작용 실험이라는 거야. 그 위쪽 실험 2개가. 동화작용 실험. 여러분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생각해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뭐를 해? 동화를 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니까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겠지. 그게 빛이든 열에너지든 그 실험장치에 뭔가 가열하는 세팅이 있으면 무조건 그건 뭐야? 동화작용. 실험 자체가 가열해주는 것이 나오면 알겠지? 근데 거기 첫 번째 실험이면 가열 과정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 램프 있지. 램프 위에 빛이 있잖아. 그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다시 얘들아, 물질 대사는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고?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딱 뜨면 뭐라고? 아 이거 동화구나. 그리고 옆에 동그란 건 뭐냐? 방사능 예측기인데 봐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방사능 검출기에 검출될 수 있는 이렇게 동위원소를 넣는다고. 14번 동위원소 자리를. 원래 6번 탄소가 기본이거든. 14짜리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검출이 되거든요. 알겠어? 그럼 얘가 봐요. 얘랑 만약에 동화작용을 거치면 포도당을 만들겠잖아. 그지?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면 얘 양이 어떻게 되겠지? 감소하겠지. 이게 계속 일어난다면. 맞지? 근데 방사능 계측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얘 양이 일정하게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아, 여기에는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 바이킹호 화성 탐사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나를 보세요. 나는 모두 이화작용을 실험하는 거거든요. 이화라는 건 영양분을 집어 넣어주는 거야. 영양분을 집어 넣어주면 걔가 만약에 분해가 됐을 경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맞죠? 근데 한쪽은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했고 하나는 기체 분석기를 설치했어. 방사능 계측기는 당연히 누구를 계측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동위원소 14짜리에 포도당을 집어넣으면 동위원소 14짜리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걔가 나오면 방사능 계측기 계측이 되겠지. 아무런 계측 상황이 없다라는 거지. 또 하나 기체 분석기란 그 안에 뭐 산소도 들어있고 이산화탄소 들어있으려면 그 이화작용이 일어나 버리면 기체 조성이 좀 바뀌겠지. 안 바뀌더라는 거야. 하다못해 산소량이 줄고 CO2량이 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무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건드리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기체에 변화가 있다든가 어떤 기체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건 여기에는 이화작용을 하지 않는, 이화작용을 하는 그런 생물체가 없구나. 사실 여기다가 만약에 더 우리가 오지랖을 핀다면 온도계를 꽂아놔도 되잖아. 이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돼? 상승할 거 아니야.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 대사를 수반해서.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데 온도계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번거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뺀 것뿐. 알았어? 온도계가 들어가면 그것도 뭐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측정하는 실험인 거야. 발열, 흡열. 이해 갔지? 그래서 온도계 눈금이 잘 봐. 동화작용을 일으킬 때는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 열이 흡수돼야 되니까. 이화작용이라 할 때는 온도계 눈금이 올라간다. 이해 갔니? 명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의 문제부터 풀어내면 되겠지. 오케이? 일단 3번 볼래? 3번. 그 밑에 맨 밑에 3번. 아니야, 2번부터 한번 보고 갈게.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세요. 자, 가와 나는 각각 박테리오파지와 동물세포. 들어봐. 박테리오파지가 누굴 말하는 거야? 바이러스야. 같은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써도 아, 이거 바이러스 얘기구나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바이러스 가 봐봐. 마치 무슨 이상하게 생긴 우성같이 생겼지? 요런 거를 꼭 기억해. 아, 이게 바이러스의 모습이구나. 자, 핵산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안쪽에 있어. 그 끝에 육각형 모양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 있잖아. 그게 누구라고? 단백질 결정체라고. 됐지? 얘들이 숙주 안에서 부산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 근데 얘들은 숙주 바깥에서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해 갔어? 그러면 오른쪽에 나는 누구냐? 보니까 핵이 보이잖아, 니들 눈에. 핵이 보이지. 이거 진핵세포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동물세포의 일종이라고 조건을 줬어. 1번. 가와 나는 모두 독립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다. 이때 단백질 합성의 밑줄을 쳐봐. 뭐니 그게? 물질 대사. 그것도 누구? 동화야. 동화. 물질 대사인 동화. 근데 얘들이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가 효소가 없어서. 이해 갔어? 효소가 없어서. 그래서 효소가 없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1번은 X. 2번. 가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얘가 세포 분열을 한대. 증식할 수 있는 건 맞잖아. 그지? 증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세포 분열을 한대. 분열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핵산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숙주 안에서는 가능을 하다는 거지. 얘가. 안에서는 증식할 수 있잖아. 오케이? 안에서는 증식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전혀 무생물적인 형향을 보인다. 왜? 안에서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숙주 안에 효소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세 번째. 나의 핵 속에는 DNA와 RNA가 모두 존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DNA가 있으면요, 외워. 이거 외워야 된다. DNA가 존재하면 RNA는 반드시 있어. 명심해.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있다. 왜? DNA에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옮겨주는 애가 RNA야. 이런 거랑 똑같아. 쿠팡이 있으면 쿠팡 라이다는 반드시 있다. 뭐 이런 거. 알겠어? 뭐 11번가 있으면 뭐 택배회사 로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RNA 자체가 정보를 옮겨주는 택배 역할을 하는 애야.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있다. 알겠지? 다음. 가는 나를 숙주로 이용해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숙주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 다음에 나의 핵 속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세포의 소기관이라도 동화이화가 다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요? 핵 속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대표적이냐? 일단 핵 속에 제가 여기 아까 핵 그리면서 점 그렸죠, 여러분. 핵은요, 사실 이중막 구조인데 그 안에 커다란 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인. 이거 P 아니야? P. 원소 이름 아니야? 인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RNA 합성이 일어나요. RNA 합성에서 핵에는 구멍이 있거든요. 핵공이라고. 거기로 쭉쭉 빼내요. 밖으로 쭉쭉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인. 그 다음에 이 안에는 DNA가 있잖아요. DNA가 염색사로 존재하잖아요. 얘들이 여기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 역시 뭡니까? 동화죠. 2배로 많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핵 속에서 분명히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3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내신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단, 세포막이 없겠죠. 여러분, 세포막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 들으면, 여러분, 세균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균도 세포막 없어요. 알겠죠? 쏘리. 세균은 세포막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핵막이 없죠. 걔는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다는 표현을 썼죠.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는 게 세균입니다. 원핵세포. 그죠? 일반적으로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뉴런 배웠잖아. 뉴런. 신경계에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그 뉴런에서는 걔들도 세포막이 있었지. 그리고 세포막 막단백질도 존재했고.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막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막이 없는 거 됐고 스스로 물질 제사를 한다. 이건 틀렸죠. 무조건. 2번은. 얘 뭐가 없다고 그랬어? 효소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